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각종 시사상식과 생활정보 살펴보는 시간 생생법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법률사무소 대한의 한병철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또 어떤 화제 판결들 준비하셨나요? 네, 냉면집과 고깃집 사이에 상표권을 두고 오래 끌어온 소송에 대하여 최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사리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리원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요. 네, 대전에 사리원 면옥이라는 냉면집이 있었고요. 네. 서울에는 사리원이라는 불고기집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전 냉면집인 사리원 면옥 대표는 1996년 6월 26일 사리원 면옥에 대해서 상표권 등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는 서울 불고기집인 사리원에게 상호를 쓰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있던 이름을 갑자기 이제 쓰지 말라고 하니까 이 서울에 있는 이 불고기집은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겠네요. 네, 이에 서울 불고기집 사리원은 특정 지명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면서 특허 심판원에 상표권 등록 무효 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특정 지명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이건 정확하게 무슨 말인가요? 네, 상표법 제33조는 상표 등록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표법 제33조 제1항 4호에 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리원은 사실 북한 황해도에 있는 도시 이름이어서 지리적 명칭인 것은 맞습니다. 네. 다만 문제는 이것이 상표법상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냐는 것이었죠. 아, 그게 좀 어려웠겠네요. 저는 사리원이 북한 황해도에 있는 명칭이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렇다면 특허 심판원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특허 심판원은 서울 불고기집 사리원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네. 이에 서울 사리원은 특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특허 심판원 결정에 불복을 해서 특허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특허 심판원은 법원이 아닌가요? 네, 특허 분쟁은 조금 독특한 분쟁 해결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 심판이란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및 그 권리 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 행정 심판을 말하는데요. 네. 특허 심판은 전문적인 기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 심판원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특허 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대전에 있는 고등법원급의 전문 법원인 특허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네. 특허 법원의 판단에도 불복하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따라서 특허 심판원은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법원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특허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특허 법원은 2016년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서 사리원을 지명이라고 인식한 응답자의 비율은 26.8%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해서 네.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명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에 서울불고기집 사리원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네. 그럼 제가 사리원을 정확하게 몰랐던 것은 26%밖에 안 된다니까 이건 또 상식과는 다른 거네요. 그렇죠. 모른다고 해서 제가 잘못하는 게 아닌 거란 걸로 판단했습니다. 자, 그럼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내렸습니까? 네, 대법원은 먼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하는데 네.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판단 기준 시점이 사리원 면옥이 상표권 등록 결정을 받은 1996년이므로 네. 그로부터 20년 정도가 지난 후인 2016년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은 특허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1996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리원이 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다라고 좀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대법원은 사리원은 조선시대부터 조치원, 이태원 등과 함께 원이 설치되어 있던 교통의 요지였고 현재는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로 되어 있는 점,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발행된 국내 초, 중고 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지속적으로 소개되어 온 점,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면 북한 관련 기사나 날씨 관련 기사 등에서도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점 네. 등을 근거로
사리원은 1996년을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그러면 서울 사리원은 그 이름을 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 결국 사리원은 개인이 독점할 상표가 될 수 없으므로 서울 사리원은 사리원이란 상호를 계속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표를 등록할 당시를 기준으로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해주실 판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깨진 계란을 판매한 죄로 법정에 섰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A씨의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깨진 계란을 판매한 죄, 이런 죄도 있나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 4호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검찰은 A씨가 깨진 계란을 판매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A씨를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A씨, 실제로 이 깨진 계란을 판매를 했습니까? 네, 깨진 계란을 판매했습니다. 아, 어떻게 깨진 계란을 판매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근데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네, A씨는 계란이 깨진 것은 맞지만 난 각만 손상되었을 뿐 난 막은 파손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난각과 난막이 나왔는데 그럼 난각은 도대체 뭐고 난막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계란을 봤을 때 네. 난각은 계란 바깥쪽의 단단한 껍데기를 말하고 네. 난막은 난각 속에서 달걀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을 뜻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깥에 이 계란 껍데기는 깨졌는데 안에 있는 이 막은 살아남아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축산물 판매업의 영업자 준수사항 중에 계란에 관한 부분을 보면 난각이 손상돼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난막이 손상된 알은 팔거나 팔 목적으로 보관 운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A씨의 경우와 같이 난막이 손상되지 않은 알의 판매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난막이 손상되지 않은 계란의 판매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법이나 규정이 상정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존재하는 규정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난막은 손상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A씨가 주장을 한 건데 그럼 어떻게 판결이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난막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라면 내용물이 추출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므로 이를 팔거나 팔 목적으로 보관 운반하더라도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찬가지로 법원도 이와 같은 맥락에 서서 난막이 손상되지 않은 계란을 판 행위에 대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네. 네, 다만 재판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용 계란의 표면은 분변, 혈액, 알 내용물, 깃털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네. A씨가 판매한 계란은 난 각만 손상되었을 뿐 난 막은 멀쩡하였고 계란의 표면에도 건강을 해칠 만한 이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네.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A씨의 계란은 그 껍데기만 깨졌을 뿐 안에 내용물은 신선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증거물을 그러면 그 법원에 그걸 들고 가나요? 어떻게 그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나요? 네, 그때 그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네, 사진이라든지 네, 그때 증거물을. 이제 샀던 뭐 소비자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네. 이제 확인을 받습니다. 앞으로 판매할 때 이런 것들 그때 이제 증거를 잘 수집을 해 둬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껍질에 금이 간 계란, 흔히들 뭐 깨진 계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상당히 좀 단순하지 않은 그런 문제임을 알게 해준 판결이었습니다. 자, 오늘 생생법률 한병철 변호사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